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거리를 걸으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골목은 왠지 불안하고 어떤 사무실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취향의 차이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공간을 매우 빠른 속도로 분석하며 안전한지, 위험한지, 편안한지,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뉴로테리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으로 읽는 건축과 도시라는 주제로 집을 넘어 도시 전체를 뇌과학으로 바라보는 신경 건축학, 그리고 도시 디자인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오래된 유럽의 광장에서는 천천히 걷고 싶어 할까요? 왜 나무가 많은 공원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반대로 콘크리트 건물만 가득한 거리에서는 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될까요? 그 답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 있습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숲과 초원, 강과 산이 있는 자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자연을 편안한 환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안에 공원과 가로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입니다. 너무 거대한 건물 사이를 걸으면 자신이 작아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높이의 건물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거리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자동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리, 즉 휴먼 스케일을 중요한 원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길 찾기 쉬운 도시입니다. 복잡한 건물과 비슷한 골목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 방향을 계산해야 하므로 피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랜드마크가 분명하고 표지판과 동선이 직관적인 도시는 이동 자체가 훨씬 편안합니다. 병원이나 공항, 지하철역이 길 안내 체계를 중요하게 설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빛과 그림자입니다. 자연광이 풍부한 건물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고 실내에서도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문이 거의 없는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면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리의 도시입니다. 도시는 눈으로만 경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동차 경적과 공사 소음이 끊이지 않는 환경은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처럼 자연에 가까운 소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일부 도시에서는 분수와 녹지를 들려 도시의 소리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공간입니다. 광장과 공원, 벤치와 산책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대화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소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도시는 자동차만 빠르게 달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일곱 번째는 색과 재료입니다. 유리와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차가운 공간보다 나무와 벽돌 같은 자연 소재가 적절히 사용된 공간은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 진화한 인간의 뇌가 특정 질감과 재료의 친숙함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문화, 장애 유무, 과거의 경험 등에 따라 공간에 대한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건축은 하나의 정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건축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포용적 디자인의 철학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더욱 똑똑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교통을 관리하고 건물은 에너지를 절약하며 센서는 공기질과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도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뇌가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며 사람의 삶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그것이 뇌과학이 건축과 도시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며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좋은 건축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다음에 거리를 걸을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도시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도시가 나의 뇌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이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줄지도 모릅니다. 건축과 도시라는 규모 있는 공간에 대한 뉴로테리어를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우리와 좀 더 가까운 공간, 우리의 집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뇌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테리어를 그저 예쁘게 꾸미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집은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집중력, 창의성, 심지어 건강까지 조절하는 하나의 거대한 신경 자극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뉴로테리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우리의 뇌가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방인데도 어떤 공간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공간에서는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집중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온도, 조명까지 수많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뉴로테리어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빛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태양의 리듬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아침에는 푸른빛이 많은 자연광이 뇌를 깨우고 저녁에는 따뜻한 색의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숙면을 준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밝고 시원한 색온도의 조명을, 저녁에는 노란빛의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을 훨씬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채입니다. 파란색은 비교적 차분함과 집중력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초록색은 자연을 연상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강렬한 빨간색은 각성 수준을 높여 에너지를 줄 수도 있지만 오래 노출될 경우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색이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연결성입니다. 흥미롭게도 뇌는 실제 숲뿐 아니라 나무결, 식물, 물결 무늬와 같은 자연적인 패턴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를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정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분 하나, 나무 소재의 가구, 창밖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배치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된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면 뇌는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각 정보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지 부하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만 남기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면 뇌는 더 적은 에너지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리와 향기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공간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조용한 공간보다 일정한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벤더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감귤류 향은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취향과 경험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편안한 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뉴로테리어는 비싼 가구를 사거나 유명 디자이너에게 집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가장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충분히 들이기,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치우기, 그리고 식물 하나를 공간에 들여놓기.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집중력과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공간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집안을 둘러보실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공간은 나의 뇌가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